자, 114페이지 우리 결련성 부정 봅시다. 자,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게 하여 위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뭐다? 그 목적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다는 겁니다. 판례태도입니다. 두 번째, 건물의 옥탑이라든지 애벽 등에 설치된 간판 설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 설치 공사도 그 목적부터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권자가 소유자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 그 공사된 채권도 이 목적의 결전성이 없다는 거. 네 번째,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계약 종료 시 권리금, 자, 권리금 반환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6번 보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도 뭐다? 우리 판례는 결련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학자들은 일부는 보다 결련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일단 판례는 보다 결련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를 거부하고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이때 결련성이 있다 없다? 결련성이 없답니다. 그 필요비 유익비 청구는. 자, 7번.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뭐다? 결련성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임차인의 부속물 매청권. 우리 임차인의 부속물 매청권도 결련성이 없습니다. 그 부속물 매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서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유치할 수 없습니다. 자, 아홉 번째, 계약 매입신탁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매입신탁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니까. 자, 열 번째, 매도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매매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매수인이나 또는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을에게 부동산을 Y 건물 매매하고 등기를 해줬다 합시다. 등기 해줬습니다. 매수인. 매수인. 자, 등기를 해줬는데 대금 일부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대금 일부. 자, 이제 누가 점유하고 있냐면 여전히 갑이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 저처럼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다 해서 이 갑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우리 전매를 할 수 있잖아요. 배에게. 매매하고 등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갑도 뭐다? 배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11번 부동산 이중매매. 우리 부동산 이중매매는 사람의 배신행위이기 때문에 보다 이 사람의 배신행위가 원인인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다시 115페이지 봅시다. 이처럼 첫 번째 유치권의 성립요건 첫 번째가 이 채권은 그 목적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는 거, 그 목적부터 생긴 것이어야 된다는 거, 즉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변제기가 뭐야 한다? 도래돼야 된다. 변제기가 도래돼야 된다. 그래서 유익비에 대하여 법원이 임대인 청구에 의해서 보다 상당한 상한기간을 유예한 경우 이때는 보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가 도래돼야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적법한 점유해야 된다. 적법한 점유해야 된다. 불법 점유에 인하여 비용을 투입한 경우 비용상환은 청구할 수 있으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 행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이 자동차를 훔쳤습니다. 엔진이 고장나서 수리를 한 겁니다. 수리를. 나중에 발각돼서 자동차를 인도할 때 그 필요비를 주지 않으면 자동차를 주지 않겠다라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도둑은 불법 점유자잖아요. 그렇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은 뭘 달라할 수 있어요? 필요비는 달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비는 달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달라가면은 고소하잖아. 그나마 고소 안 당하려면 주지 말아야지. 달라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자, 두 번째, 선량한 관리자주의로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 선량한 관리자주의로 점유를 해야 된다. 세 번째, 간접 점유도 가능합니다. 간접 점유도 가능하다. 자, 자동차 소유자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리업자는 위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위치권을 행사합니다.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가게는 자동차를 보관할 곳이 없어서 도난당 위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위탁한 거예요? 병한테 위탁을 합니다. 병이 직접 점유자, 위치권자가 간접 점유자. 이처럼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할 수 있다, 없다? 간접 점유할 수 있다. 근데 주의할 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부터. 다시 이 유치권자가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그럼 간접 점유자,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 이거는 왜 유치권 인정되냐면 유치적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유치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를 간접 점유하는 형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자, 네 번째, 어떤 물건을, 이거는 우리 114페이지, 우리 결련성이 인정되는 거 6번이죠? 6번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적법한 점유는 추정됩니다. 추정 동그라미. 적법한 점유는 추정됩니다. 그래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유치권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유치권을 배제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유치권을 배제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거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에다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원상복구 이렇게 기재하잖아요. 그럼 뭐다? 이거는 필요비 유익비를 뭐다? 포기한 것이다. 왜냐하면 필요비 유익비를 들어서 그 목적을 증가시키고 뭐 하더라도 나중에 뭐다?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비 유익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은 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특약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특약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이것도 주의하시고.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지만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즉, 유치권을 발생을 배제한 특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자, 116페이지 봅시다.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입니다. 자, 유치권자의 권리 문제 잘 나옵니다. 유치권자의 권리 문제 잘 나오는 거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동시에는 항변권과 관계입니다. 이 동시에는 항변권과 유치권과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 세 가지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시에는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 유치권과 동시에 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는 것. 또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인 반면에 동시에 항변권은 이행거절 권능에 해당된다는 거. 이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우리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죠.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즉,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도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점유하고 있어도 이 값은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하고 등록해 줄 수 있죠? 점유는 의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유치권자는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 양수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이 을한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한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목적물 소유자가 특정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할 때는 법원은 상한 급부 판결 또는 상한 이행 판결도 합니다. 상한 급부 판결을 하야 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소유자가 내 목적물 달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이 뭐가 돼요? 원고가 되는 거잖아요. 을이 피고가 되는 거고. 자, 목적물 반환 청구서 했는데 을이 항변하느냐 항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을이 항변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갑이 전부 승소 판결 받는다고. 그렇죠? 승소. 전부 승소 판결. 근데 을이 항변하면요. 어떤 항변? 유치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수리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치하기 때문에 내가 목적물 반환을 거부한다. 라고 한다면 갑은 전부 패소 판결한다. 전부 패소 판결. 그렇지만 이제 갑과 을 간에는 언젠가는 서로 목적물 인도해야 되고 또 수리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분쟁은 아직 발생이 잠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항변한다 하더라도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즉 소송 경제상 나중에 또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참에 소송 경제상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냅니다. 즉 동시 이행 판결을 내립니다. 갑이 수리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수리업자마다 목적물을 인도하라 라고 동시 이행 판결을 내립니다. 동시 이행. 이게 상한 이행 판결 또는 상한 급부 판결입니다. 상한 급부 판결.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우리 이주권에서 나오고 어디서 나오죠? 우리 시험 보면 두 군데 나온다 했잖아요. 동시이행 항명권에서 나옵니다. 동시이행 항명권에서. 자, 목적물 유치권과 관련된 거. 자, 세 번째 이제 경매 청구. 우리 유치권자는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려면은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이 유치권이 존재하는 서면은 대체적으로 유치권 존재 확인서 판결입니다. 존재 확인서 승소 판결문이죠. 이걸 주로 이제 제출하죠. 절차가 번잡하잖아요.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은. 근데 유치권자가 경매 청구한 이유가 뭐예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잖아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매 청구하죠? 낙찰자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잖아요. 낙찰자는 그 목적물을 뭐 해야 하느냐. 인도받아야 되면은 뭘 지급해야, 채권을 지급해야만이 인도를 받잖아요. 그렇죠?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매 청구하는 겁니다.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없고 또 낙찰자한테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경매 청구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문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자, 니은번 보면은 유치권자는 경락인에도 유치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낙찰자한테도 뭐 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이 낙찰자한테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채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 경매를 하게 되면은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치물을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즉 유치물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누가? 유치권자가. 그렇죠? 변제 직접 충당할 수 있는 게 이 간이변제 충당권입니다.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다? 감정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 별채권입니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은 그 채무자의 재산은 전부 파산재단에 기속되잖아요. 그 파산재단에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다? 별채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뭐다? 파산재단에서 뭐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과실 수취권. 자, 과실을 먼저, 다른 권리자 먼저 과실을 먼저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자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하고 남는 금이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만약에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는 뭐다? 경매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일곱 번째 주의할 것, 중요합니다. 유치물 사용권 등입니다. 승낙이 있는 경우는 유치물을 사용하고 대여하고 뭐다?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주의할 점,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거,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는, 필요한 사용은 승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은 이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보다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 두 번째, 유치권자가 이 규정에 위반할 때마다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 청구해야만이 소멸된다는 거. 또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유치권자가 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이 채무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승낙을 받지 않았으면 대항할 수 없고, 또 이 경매가 되면은,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또 임대를 해주면 차임 있잖아요, 차임. 이 차임은 충당할 수 있다. 유치권자 충당 못합니다. 변제에 충당 못합니다.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부당이도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도 반환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 여덟 번째, 비용상환 청구권. 즉,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게 되면은, 필요비, 유익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필요비, 비용상환 청구권도 있다. 자, 아홉 번째, 점유 침탈 시 점유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가능하다 했었죠? 그렇지만 유치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점유가 침탈시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 의무입니다. 자, 선관주의 의무죠.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우리가 줄임말로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마다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는 거. 만약 유치권자가 이 규정을 위반할 때마다 유치권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유치물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댔죠. 승낙이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 대여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보다 채무자 승낙이 없어도 된다. 자, 니은번 판례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 아까 다세대주택 창호공사 다세대주택을 일부만, 이 부분만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부분마다 전입신고도 하고 또 이 목적물을 거주하면서 사용도 합니다. 근데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다?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보존해야 되죠? 우리 보존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판례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뭐 이런 뜻이죠. 우리 아무리 새집을 하더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흉가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낡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면 뭐다? 사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 때문에 이런 집은 뭐다?
거주함으로써 뭐다? 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존. 그렇죠? 그래서 보존이기 때문에 승낙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차임상당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자, 117페이지 봅시다. 유치권과 경매입니다. 경매. 자, 유치권과 경매는 그 그림만 잘 알아두시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굉장히 어렵게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지만은 이 원리만 잘하면 굉장히 쉬웠었어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중간에 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 있죠? 기입등기. 우리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은 갑불안에 임의 경매면은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기입이 됩니다. 이거의 압류입니다. 압류. 이게 압류입니다. 압류. 이 경매 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유치권이 다 성립이 돼야 되고 이후에 하나도 뭐다 유치권이 성립되면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다른 권리자와 비교해서 뭐 우선 변제는 그거 없어요. 우리 유치권은 우선 변제할 수 없다 했잖아요.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낙찰자한테. 낙찰자한테. 자,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 기준에서 그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면, 즉 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되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은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뭐 가압류가 있든 뭐 압류가 다른 뭐 국세 압류가 돼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과 상관이 없어요. 우선변이 받는 게 아니니까.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매 개시 결정 기준합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 기준에 이전에 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됐습니다. 근데 점유는 언제 한 거예요? 점유 개시 결정 이후에 점유한 거예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채권이 존재하는데 채권 존재 아니라 자, 변제기가 채권이 존재하는데 언제 공사를 완공했냐면은 이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공사가 완공돼서 변제기가 이때 생긴 거예요. 경매 결정 이후에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생긴다면은 성립된다면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그걸 생각하시고. 그렇죠? 뭐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유치권이 되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또 우리 유치권 신고하는데 유치권 신고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치권 신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치권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설령 유치권을 신고한 데서 법원에서 그 유치권이 적법하냐 적법하냐 그것도 가리는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경매 결정 후에 이제 점유한 거죠. 이때는 뭐다?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낙찰자한테.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세무자 소개의 조건에 관하여 공사를 받은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금리가 맞춰지기 전에 세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금리가 맞춰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에 맥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경매 개시 결정 후에 뭐다? 그 공사가 완공돼서 뭐다? 채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또 뭐다? 유치권을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그것만 잘 생각하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유치권의 소멸입니다. 이것도 문제 잘 나옵니다. 작년에 또 나왔었죠? 소멸.
자, 목적물이 멸실되고 혼동되고 또는 포기로서 뭐다 유치권이 소멸되고 두 번째 피담보채권 소멸입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담보채권 소멸. 건축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자. 그래서 을이 유치권 행사합니다. 유치권 행사. 원래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습니다. 유치권자, 우리 담보물권 자체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걸립니다. 피담보채권은. 우리 공사자금은 소멸시효 몇 년이죠? 3년입니다. 물품대금도 3년. 이처럼 유치권을 행사한다 해서 이 피담보채권이 중단되느냐?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고요. 3년이 되면은 나중보다 이 건축주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게 되면은 이 시공자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소멸시효입니다.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는 어떤 거는 권리를 소멸시킨다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말한다?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유치권을 행사한다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권도 뭐한다? 소멸합니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은 유치권도 뭐한다? 소멸합니다. 세 번째, 다른 담보 제공입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점유 상실입니다.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우리 점유 상실하게 되면은 당연히 유치권이 소멸하죠. 소멸하고 나중에 회복하게 되면은 유치권은 대산한다, 대산 안 한다. 이제 점유 회복이죠. 유치권은 대산을 합니다. 유치권은 대산을 한다. 그래서 점유가 회복되면은 나중에 상실됐다가 점유가 회복되면은 유치권은 대산을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주의할 점.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당한 유치권자가 점유 해수소, 즉 점유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 점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합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점유서를 제기하면 유치권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점유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점유 해수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지언정 유치권은 대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점유가 회복돼야 된다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만 가지고도 유치권이 대산하지 않고 뭐 해야 된다? 점유가 회복돼야 된다. 점유 회복입니다. 점유 회복. 그래서 이 소를 제기한다 해서 유치권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유치권은 대산한다, 대산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대산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된다. 점유를 받는다, 회복해야 된다. 점유를 회복하지 않는 한 대산하지 않는다는 거.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중요합니다. 자, 성간주의 의무 위반이라든지 또는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승낙 없이 한다는 게 이러한 위반하게 되면은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나 소멸되면? 청구해야 됩니다. 청구. 소멸 청구를 해야 됩니다. 소멸 청구를 해야만이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거. 소멸 청구하지 않으면 유치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자, 유치물 소유자가 변제해도 뭐다?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합니다. 자,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하는 것은 간접전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우리 자동차를 보관해서 위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의 변경만으로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없는 한 유치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자동차 소유자가 점유는 계속 누가 유치권자가 있지만은 뭔만 소유권만 변경하잖아요. 누구한테? 배우한테 매매합니다. 자, 이처럼 양수인은 이러한 양수인은 유치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처럼 유치권자는 뭐다? 변제를 받을 때까지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치권은 취득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거,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우리 대상이 되는 거 14가지 유치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14가지 있었죠? 그래서 취득시효로, 시효 취득으로 인하여 소멸한 일이 없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저당권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